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미래도시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미래도시 포럼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추진 방향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회짜리로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럼에 아주 특징이 하나 있죠. 저희는 우리 스튜디오에 나오신 패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시청자로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땡기지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2회로서 미래도시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랑 관련된 정책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교통연구원의 미래차 연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규옥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규옥입니다. 주로 미래차 교통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자율주행 자동차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개발 연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자율주행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성우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율주행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우리나라 자율주행 실험도시 KCT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차에 관련한 안전기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전에서 기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신 대전 테크노파크의 최수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최수만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좀 더 변화의 속도를 좀 잘 보고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최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이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전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민의 입장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관련된 법률 쟁점들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최 원장님께서 비대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그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참여하면서 또 패널로 참여하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세종시와 대구에 계신 분들 모셨습니다. 우선 멀리 대구에 계신 윤경수 실장님을 모시는데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지능연구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위치가 지금 대구에 있어요. 윤경수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윤 실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경수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 동네죠. 우리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경제정책과장님이신 남궁호 과장님 모셨습니다. 남 과장님 안녕하세요. 약간 아마 인터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남궁호 과장님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남 과장님께서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남궁호입니다. 잠깐 시차가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네, 일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시죠? 오늘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포럼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설문과 퀴즈 그리고 우리 채팅란이 있어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채팅란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하기 좋은 이런 것들은 소개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시청자분들도 박수 크게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저희들이 아까 이제 양방향 그 터크에 참여하는 방법은 설문과 퀴즈 얘기했는데, 설문과 퀴즈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상품이죠. 우리 서울 프로폴리스에서도 협찬을 했고, 우리가 이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서 좀 몇 가지 설문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매 설문과 퀴즈마다 2분 추첨을 해서 2만 원 상당의 서울 프로폴리스가 제공하는 그 구강 환경 스프레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는 이제 정답이 있는 거고, 또 얼마나 빨리 정답을 맞추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위부터 50분 모셔서 1만 원 상당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풀기 퀴즈를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할게요. 뭐 물론 이것도 당연히 선물 나갑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띄워주실까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없는 무인운전 택시가 영업하고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이런 퀴즈라서 일부러 이제 몸풀기 퀴즈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우리 오늘 스튜디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우리 그러면 자, 아마 정답 확인해도 될 것 같고요. 아직 정답이 안 됐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는 뭐 어떠셨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이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그냥 자율주행 기능차보다는 자율주행 차가 언제 나오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답 확인해도 괜찮죠? 그렇죠? 네, 정답 한번 보고 볼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추시나. 이건 정답이 있는 겁니다. 네, 결과 띄워주세요. 왜 아직 안 됐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이게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호하세요?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얼른 사고 싶어요. 얼른 사고 싶다. 얼른 사고 싶다. 자,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1회 때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맞죠? 이미 이제 미국에는 여러 도시에서 아예 운전수가 없는 이런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뭐 아리조나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도 하고 있죠. 추첨 2분 추첨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정답은 오고요. 그 다음에 2분 추첨. 이거는 이렇게 선물을 자꾸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러시나? 자꾸 안 올려주시네요. 넘어가? 조금 추첨하느라고. 다음 선물 넘어. 2분 나왔습니다. 가교사분 드드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뭐 요거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마 아셨을 거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또 궁금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쭤보는 설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설문 띄워주시죠. 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의지 이런 거를 하시면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돼서 일반적인 도로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건가요? 자,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용을 하겠다.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절대 안 한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아까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원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동 거리도 많고요. 네. 피곤할 때도 많고요. 또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전화도 하고 네. 또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들은 조금 이상한 게, 지난번에 제가 조승래 위원님한테 이 얘기 드렸다고 혼났는데, 아니, 지금 운전 주로 안 하시고 이동하시지 않나요, 원장님?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제 비서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있지만, 네. 직접 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 조 실장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원장님께서 아까 자율차에 긍정적인 거를 다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 좋고요. 네. 자율차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 자율차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라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뭐 실증이나 이런 걸 제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안 하신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몇 단계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안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자, 이것도 한번 결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런가 67.1%가 적극적. 절대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어쩌면 아마 이런 분들은 운전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은 사실 자율주행차는 그렇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죠.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추첨 또 할게요. 두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답 고르고 이런 동안 저희들이 또 의견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따 양방향 턱할 때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설문처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우리 패널 분들하고 의견도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예, 두 분 축하드립니다. 땅땅 땡기지깡. 땡기지깡.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1회 때 또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태도들도 한번 봤거든요. 1회 어떤 미래도시 포럼의 내용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이번에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그 토론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회 미래도시 포럼에서 나누었던 내용,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거 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번 미래도시 포럼은 미래도시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 현실 어디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상상만 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앞에 주차 이미 해 있네요. 고령자분들은 학생 1%. 아이고, 잠 또는 휴식. 우리 본부장님 맞습니다. 휴대폰 보기. 우리 대덕 특구를 끼고 있고, 또 우리 출연연이나 우리 대학들도 있고 하는 이런 훌륭한 인프라가 있는 쪽에서 상용화를 하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시도들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나 원가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자율 배송하는 그 시스템 제일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 레벨 3 정도의 기술을 테스트하는 정도이고, 네네네. 아마 애트리가 개발하는 부분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 실증 지역에 다 특정 지역에서만 가서 저희가 사업화 모델을 검증할 수 있고, 돈을 받고 서비스라든지 인프라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고 그걸 검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뭔가 새로운 산업이 육성된다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종시가 지금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특구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규제개혁 자율주행차 규제개혁 특구를 대전까지 확장을 하자. 그렇게 좀 약간 창의적인 방법을 저는 동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차나 어떤 새로운 서비스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죠. 그거를 이제 모든 어떤 국가와 전 세계가 알고 있어서 정부도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범운행 지구와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제 나서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특정 어떤 지자체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연계하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면 뭐 어떤 걸 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장애인분들이 가장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휴식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 포럼을 할 때 보니까 오토노머스 A2G 한지영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이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 기술도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에 직접 내려가서 탑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 탑승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에서도 여러 가지 느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또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발해놨던 직접 개발권이나 지금 하시고 있는 일하고 상충되거나 또 마찰이 차가 서 있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감속을 일단 했고 부드럽게 그리고 이때 뒤에서도 오는 차 그러니까 연동만 시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봅시다. 그래요. 살짝 서로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희가 먼저 들어왔고 속도는 여기 50km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의 최고 속도에 딱 맞춰서만 주행합니다. 얘는. 그 도로교통법을 아주 준수하게끔만 되어 있고요. 그 저기 앞에 급커브 나오면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그 커브 앞에 속도를 살짝 줄이듯이 얘가 알아서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이제 커브를 돕니다. 사실 사람보다 더 안전하겠죠. 더 안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지금 요 차 때문에 조금 여기 요 차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살짝 준비를 하죠. 저기 서 있는 차인지 네, 항상 자율주행 참고로 자율주행은 태생 자체가 안전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정물지도 구축해서 준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는 못 쓰고 그걸 받아서 이제 우리 사양에 맞게끔 개선을 해서 쓰는 거죠. 그 기본 데이터는 다 줘요, 정부가? 그렇죠. 예. 지금 거의 전국은 다 구축이 돼 있는. 그렇죠. 웬만한 도로는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차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 알아서 그렇죠. 이제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일반 도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원래는 진작에 들어와서 여기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대전에 있는 도로를 다시 또 정밀지도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그럼 세종시도 정밀지도는 구축이 지금 다 돼 있죠. 세종시에서도 요 차 한 대, 지금 두 대가 있댔잖아요. 한 대가 지금 세종시에 있어요. 0.1초, 저희는 0.05초마다 한 번씩 계속 계산을 하죠. 이렇게 0.05초마다 한 번씩 계산을 해야 비상 상황이 대응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뭔가 확 들어온다라든지 그럴 때.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가 사실은 제 핵심 기술인 거죠. 대표님 다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보면 완전 자율주행인 거죠. 이 정도만 보면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이제 양산해도 되지 않아? 뭐 지가 다 하고 신호등도 다 보고 차선 변경도 다 하고 다 하는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더 지금 법, 제도, 사회 인식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타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실 저보다는 좀 더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걸 하려고 엄청 미리 많이 해오셨어요. 수준이 돼 있으니까 지구 선정합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그게 다 있어야지만이 신청서가 완성이 돼요. 기업들도 다 있어야 되고 이 기업이 와서 이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서비스를 할 거다라는 게 다 있어야지만이 되고 이게 세종시 공무원들은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사무관 뭐 과장님이랑 매일 미팅해요. 김영렬 사장님은 사실 누가 운전해도 더 안전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보다도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 한지영 대표께서 운전대를 안 잡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타는 내내 사실은 거의 뭐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안 잡았고
그냥 어떤 분이 이제 불법 주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아서 잘 피해가고 그래서 뭐 수준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다.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네요. 자, 그러면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무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발달된다 손 치더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김기옥 센터장님 모셔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과 그 다음에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미래 도시의 핵심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피곤하고 그럴 때 저 대신 누가 운전을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하면 그 차가 안전한지에 관련된 그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과 사회적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가지 그 핵심 기능이 필요한데요.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그 인지 기능이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밀 지도가 이제 도시에서 깔려 있고, 그리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카메라, 라이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도로를 주행을 할 때 또 외부와 통신을 하게 되는 V2X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 기능이 필수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상황에서 알맞는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알고리즘이 또 중요하고 사람이 이제 그 판단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어 기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할 때는 그 매번 판단을 할 때 그 여러 가지의 피드백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들 속에 자기가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행을 할 때 사람의 그 안전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주변 환경을 센서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센서를 가지고 판단 기능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의 단계는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요. 0단계는 자율주행의 안전 기능이 전혀 없이 사람이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0단계가 되겠고요. 이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운전자의 역할은 없어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책임과 역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이 될 때 운전자가 목적지만 설정해 놓으면 스스로 목적지까지 판단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행이 될 때 이게 다른 그 차량과 서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좀 자동차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운전을 한 것이 한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 저도 익숙해졌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좀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로 차선에서 진입해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로에 합류하겠다고 사인을 주고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버스의 운전자가 그것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양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3단계 이상이라고 해서 그 운행이 되고 있는 중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2단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밤에 운전하기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데 자율주행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보행자를 적절한 타이밍에 감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전방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수신호로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그런데 자율주행 차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5년부터 계속 자율주행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13개 자율주행 차량을 가지고 실증을 해봤는데 사고가 한 129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주로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교차로는 일반 다른 차량도 있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간의 그 상호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정확히 인증하지 못해서 발생한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신기술이 장착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후에 그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18년부터는 그 소비자들은 그래도 자율주행 차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좀 향상돼서 불신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그 2017년에 비해서 좀 불신 정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매년 2015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조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지 그 장점을 꼽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한 53% 정도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초보나 고령 운전자가 운전이 좀 불편하고 힘든데 그런 편의성이 높아진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행 중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점을 좀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시스템이 좀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장 높게 한 48% 정도로 보였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책임이 차량한테 있는지 아니면은 도로의 유지 관리 때문인지 아니면 센서 고장인지 뭐 이러한 사고 책임이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수용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사회적 수용성은 어떤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가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를 운행할 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도로 교통에서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법 제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 층이 어린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도로 이용자가 자율주행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여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화물의 운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된 법 제도도 구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판단을 사람처럼 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그 보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촉진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한 4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그 지금의 자동차의 안전 기준은 차량과 차량의 부품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율주행의
그 시스템, 즉 외부랑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으로 좀 확대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반 시민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구나 하는 그 기술적인 그 신뢰성을 줘서 불안 요소를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혼재돼서 운행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옆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자율주행 차이면 자율주행 차인지를 알고 싶다, 막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일반 운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이제 미래 도시에서는 이제 혼재돼서 운영이 될 텐데, 그러한 차량들이 차로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교통류의 불안전성을 초래하지 않고 교통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용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처럼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그 제어 판단의 근거는 투명하게 이제 일반 이용자들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게 설계자 입장, 제조할 때 제작사의 입장,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마련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쉽게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사고 책임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고규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토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을 마련을 해서 그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과 기능, 한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역할도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센터장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재밌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국가별로 이제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봤는데, 막 중국은 좀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게 25%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도 이미 다른 국가에 비해서 20%포인트가 낮아요. 중국은 조금 확실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 조사 결과를 한번 봤더니 선진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도 정확히 인지를 하는 편이고 한계도 알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약간 좀 그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 낮고 그 중국이나 일본인 경우는 이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높아서 수용성이 좀 높은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그럴 생각합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가만있어 봐.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공부도 또 해야 돼서 이게 뭐 좋은 방식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습성이 있죠.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했나 테스트를 하는데 뭐 저희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센터장님이 발표하신 것과 관련된 퀴즈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자, 퀴즈 올려주실까요? 예,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죠? 뭐 아까 조금 전에도 인식 얘기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인식 중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뭐 답이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거라서 아까 이제 그래프로 해가지고 보여줬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그쵸? 그렇죠. 다 이렇게 좋은 거죠. 아까 뭐 근데 저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시면 운전 네네. 대신에 네네. 변호사님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책 보고 아, 그렇게 공부? 여가 시간을 좀 확보해서 여가 시간? 근데 사실은 저희 나라가 뭐 그렇게 미국처럼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어디 가려면 뭐 10시간 걸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고 뭐 출장 다니고 하다 보면 하루가 너무 금방 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데 뭐 2시간 걸렸다가 사실 변호사 일이라는 게 가서 잠깐 하고 또 오거든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갔는데 한 5분에 끝나고 그렇죠. 돌아올 때 또 조금 약간 허무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한 거예요. 운전대만 잡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저 선택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좀 마음이 그래서 끌리네요. 저기는 여가 시간이라고 했지만 뭐 업무도 되게 네,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주행 거리가 긴 경우는 휴식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자, 우리 정답 맞추신 분 이제 정답 우선 보고 그다음에 추첨도 곧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정답 주시죠. 답은 왜 답 안 주세요 또? 아, 통계. 아, 통계. 답은 이제 나왔죠. 이거는 의외로 많이, 이거는 그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예.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설문조사 한 그거에 음. 대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교통사고 감소죠. 사실. 추첨도 곧바로 할게요. 네, 교통사고 감소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다른 것들도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지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자, 우리 추첨. 네. 자. 예, 빠삐 고구미 진라면 순한 맛. 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나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정책 방향과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우리 조성우 실장님 모셔서 또 공부를 해볼게요. 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정부는 미래차 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자율차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24년까지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27년까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율차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크게 제도 분야, 인프라 분야, 산업 분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분야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입법 배경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단계별 상용화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나 관련 제도가 다양한 법령에 산재하여 개별 정비로는 제때 마련이 곤란하여서 상용화 기술 개발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차법의 목적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 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시면 작년 4월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5월 시행에 앞서서 하위 법령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시범 운행지구 지정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고시를 준비해서 모든 시행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지사에서 지정을 신청할 시 시범 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법의 기본 체계에서 보시듯이 정의를 세분화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운전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부분, 완전 자율주행차를 구분을 하였고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 정밀도로 지도 등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율차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입니다. 자율차를 위한 여객, 화물, 유상, 운송 등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기존의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여객, 화물, 유상, 운송 허가, 도로시설 유지관리 등의 특례를 부여해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사항이라 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시범 운행지구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하여서 시범 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범 운행지구에서 운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V2X 시설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기존엔 도로관리청에서 했었는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관련 민간에서도 직접 구축을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으로 제정되거나 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 사용이 가능하고 규제하는 법령의 유권 해석 등의 확인을 30일 이내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 배경은 미국의 경우는 미국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무인 배송차가 있는데요. 이 무인 배송차인 경우는 연방 기준에 면제받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더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시범 운행지구 지정 일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 세부고시 마련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금 시범 운행지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여 개 지자체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10월경에는 저희가 최소 3개 지구 이상의 최초 지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시범 운행지구를 위한 특례가 신청이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레벨 3 부분 자율차의 상용화 제도 기반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작 안전에 대한 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가갖고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2019년 12월에 레벨 3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공포하였고 이제 지났죠. 올해 7월에 안전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사이버 보안 자율차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저희 마련해서 발표할 거고요. 윤리 지침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서 레벨 3 안전 기준을 개정 공포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안 기준 개정이 올해 3월 말에 발표가 됐고요. 유엔에서는 올해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고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김기옥 박사님이 발표하신 사고 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사고를 나중에 판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보 기록 장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규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10월에는 그 자율차 보험 관련 자회법 하위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자율차가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저희가 초안을 마련했고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저께죠. 그저께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났는데 지금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도에 대해서 개선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6년부터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임시운행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율차가 아닌 일반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전의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였는데 그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런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이 필요하다 해서 기존에 2년의 허가를 줬던 것을 저희가 5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임시운행 허가가 현재 38기관에서 총 105대가 현재 허가가 돼 있습니다. 잠시 그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유형 분류를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운전자가 탔느냐 안 탔느냐, 그 다음에 운행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자율차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른 맞춤형 허가 요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크게 3개로 저희가 현재 구분했습니다. 셔틀형 자율주행과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순찰차나 무인 배송차 같은 무인 자율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요. 자율차 양상 지원에 대해서 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셔틀형 자율주행은 기존에 특례를 통해서 이 허가를 내주는 관계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 신설을 명문화해서 허가 단계에서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행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서 무인 자동차도 이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출시 직전의 양산을 위해서 시험 운행이 필요한 자율차 등이 있습니다. 내년에 레벨 3 자동차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런 차들이 그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운행 요건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센서의 한계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으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CITS를 저희가 구축을 할 겁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국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작사에서 개발한 CITS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정밀 도로 지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율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나 교통 환경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 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 정보와 정밀 도로를 결합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산업 부문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크게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추진과 국토교통 혁신펀드, KCT 고도화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추진입니다. 앞에서 PD님이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오늘 오전에 마치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요. 올 2020년에 17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2027년까지 총 3천억 원에 조성을 해서 국토교통 분야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KCT 고도화는 기존에 무산 제공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업체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비가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도 그걸 한계를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재현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라든가 통신이 막히는, 우리나라는 70%가 산악 지형이어서 터널이나 이 산악에 의해서 통신이 음용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구간에서도 시험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정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정책적인 아니면 규범이라든가 룰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측면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수준만 좀 올라가면 보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하여튼 정부가 또 그걸 위해서 마지막 부분께 보니까 또 지원도 많이 기업 지원도 하시려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따 우리 양방향 토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도 우리 한번 공부 또 어떻게 열심히 했나 라는 핑계를 가지고 선물을 좀 주는 그런 어떤 퀴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 실장님과 관련돼서 퀴즈 또 하나 내겠습니다. 워낙 명쾌하게 있었죠.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할 때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여객에 대한 유상운송이 가능하냐? 맞다 그러면 O, 틀리다 그러면 X인데 이 부분은 즉 시범운행지구로 이제 선정이 되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랑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거죠. 이것도 있고 우리 원장님께 하나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아까 실장님 발표하실 때 얘기 들어보니까 시범운행지구로 신청을 준비하는 곳이 한 10개 된다고 하던데 대전은 당연히 예. 있는 거죠? 대전도 세종하고 같이 네. 협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럼 이제 세종시에 이렇게 살짝 묻어서 왜냐하면 규제자의 특구라는 게 네. 거기가 메인이 되고 네.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중기부도 그렇게 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기 1회 때 때문에. 아마 우리 조승래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로는 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이렇게 조금 더 네. 저는 아마- 요거 좀 궁금하던데 하나 여쭤봐도 네. 될까요?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국토교통 혁신 펀드라는 게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뉴딜 펀드의 일종인지 아니면 좀 더 별도의 새로운 펀드인지. 별도의 펀드인지 이게 네. 조금 궁금하네요. 실장님 어떠세요?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저쪽 분야는 아닌데 저도 오다가 오늘 언론 보도난 거 봤는데 그쪽 네네. 분야로 확인됐고요. 아, 예, 그린 예. 뉴딜 관련해서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업체를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하는 건 직접적으로 없었는데 그것이 최초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결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포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얘기할 때 우리 전호사님께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사고 관련되고 그럴 때 테슬라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 혹시 맞습니다. 그분 한번 네, 질문 한번 해보시죠. 아까 발표하실 때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그 사고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차량이 이제 그 앞벽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행하는 방식으로 사고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더 많아지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보행자가 관련되어 있는 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선택적인 사고의 발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논의하셨는지, 연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보행자나 또는 이제 고속도로에 튀어나와 있는 어떤 야생동물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만 피하면 이제 옆 차선의 차량과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에는 이제 그 차량의 뭐라고 해야 될까?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자적인 판단 연산 능력으로 뭔가 결정을 내려서 순간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율주행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제 우선 이제 되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런 거를 잘 인식을 해서 더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논의될 것 같은데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죠? 네, 언론에서도 트롤리 딜레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트롤리 딜레마라고 얘기되는 것들에 약간 변형된 어떤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공학한 사람들은 트롤리 딜레마는 사실 또 윤리나 네. 이런 공리주의 아까도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쪽 분야라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안 내리고요. 사실 저희 공학자들은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기술인으로서 예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인문윤리학적인 판단은 저희도 그런 전문가분들에게 좀 자문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어떤 네. 논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려면 더 이렇게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안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센터장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연구가 진행 중인데, 하나는 센서의 능력을 좀 키우겠다. 그래서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성능을 높이면서 다른 센서와 융합해가지고 좀 더 복합적인 도로 교통 상황을 네. 인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도로 인프라를 정확히 감지할 수 없으니까 도로의 인프라를 좀 확충해서 차량의 센서를 한계를 좀 극복하는 그 자율 협력 시스템 그걸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IoT 같습니다. 시스템 같이 그 주행 중인 그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차량과 그 도로 주변의 인프라와 결합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 중이시라는 이게 거네요. 조금 그거는 이따 우리 양방향 토크를 할 때 좀 관련된 그런 네네. 내용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퀴즈 냈으니까 우리 또 정답 확인하고 또 추첨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러려고 우리가 시범운행지구를 만든 거니까요. 네, 추첨도 같이 하죠. 네, 두 분.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선 뭐 공부를 좀 했고,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지금 막 됐는데, 사실은 뭐 안전이나 사회적 수용성 이런 기타 등등들에 대해서 논의를 막 본격적이게 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 그 앞에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시범운행 지구도 많이 이렇게 돼서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도 나오고 그래서 논의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주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못 보는 반면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해 보니까 해외에서는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 블룸버그가 올 5월에 기사를 냈는데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그 세계 어떤 국가들이 뭐 얼마나 주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있어서 우리 서하로 리포터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거를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 포럼 리포터 서하루입니다. 지난 5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현황을 보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웨이모가 가장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독립한 브랜드죠. 현재 600대 차량이 미국 피닉스에서 1년 전부터 달리고 있는데 2천만 마일을 달렸다고 합니다. 1마일은 1.6km 정도니까 총 3,200만 km 이상을 웨이모가 달렸습니다. 앞으로 수만 대의 웨이모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누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입니다. 여기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아 일본 혼다와 협업합니다. 벌써 200대 이상의 차가 미국과 일본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티브. 이 앱티브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은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데요. 두 회사가 합작회사로 모셔널을 만들었죠. 앱티브의 자율주행 소프트 파워와 현대의 자동차 생산력이 시너지입니다. 100대 이상의 차량이 2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곧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입니다. 중국은 정말 많은 인구를 두고 정부의 비호 아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00대 이상의 차량이 30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거리를 돌파했습니다. 일본도 무시 못하죠. 토요타가 코로나만 아니라면 이번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경기장에서부터 공항까지 자율주행을 선보인다고 했는데 무산됐죠. 네. 중국 포니와 손잡고 일본과 중국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미 공유 차량으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고 달렸고 사고도 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토요타와 손잡았다는 포니는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서 상당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식료품 배달을 로봇택시로 했다는군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나왔습니다. 이미 전기차는 거리에 상당하게 뿌려졌고 특이하게도 다운로드 방식의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을 탑재해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거리를 달립니다.
올 하반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레벨 5가 완성된다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는데 주가가 벌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한 지는 꽤 됐고요. 총 2,000대. 여기서 테슬라의 다운로드 방식은 뺍니다. 총 2,000대가 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계를 누비며 레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율주행 자동차 등록수가 100대입니다. 이상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서울 리포터 아주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한 걸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테슬라 그거 좀 빼고 뭐 그건 이따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2,000대 정도가 실제로 막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100대 저기 얘기 나왔는데 오토노머스 한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100 번호판을 받은 게 100번 이제 100호를 받았대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얼마 전에 이 숫자도 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발표하기를 2027년까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최정상, 세계에서 최정상까지 오르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1조억이 조금 넘는 7년간 그 돈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올리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 리포터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그거 좀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100대인데 그 100대도 대부분은 좀 이게 막 왕성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다른 국가들은 막 왕성하게 또 돌아다니는 거라서 좀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 민간도 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정부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어디 실장님이나 센터장님 뭐 어떠세요? 뭐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 그런 필요한 거예요. 질문이시고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작년 10월에 우리 정부가 미래차 선포식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까 27년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30년을 목표를 잡았었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의 편익이 교통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3년을 27년 땡기는 걸로 발표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토부의 어떤 정책을 발표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저도 왜 저렇게까지 도전적으로 가시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일본의 자료를 보면 7월 달에 일본에서도 관민 로드맵으로 해가지고 얘들은 25년에 고속도로에서 레벨 4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아마 우리 거를 모니터링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KCT를 지어놓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우리 대학생들은 꿈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벤처기업을 차린다든가 관련 자동차 제작사로 진출할 친구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KCT를 계속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저희가 3년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0개 회사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40개고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7년까지 뭐 그런 어떤 포부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양방향 토크 하기 전에 이게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들었던 거하고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테슬라 사고를 약간씩 듣는데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사고 난다 뭐 이런 게 있고 아까 서울 리포터도 3단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판매가 되고 그런 자동차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2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 때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 차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운전해야 되는 거고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핸들을 잡아야 되는 차다라는 걸 인식하고 차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은 지금 말씀드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주행차 단계를 얘기할 때 현재 2단계에 해당합니다. 2단계를 하면 보충 설명드리면
2단계라 하면 그 자율주행차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2단계라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의 차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율 자동차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운전수가 필요 없고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이 운전을 하는 시스템이 사람한테 묻지 않고 자기가 하는 3단계부터인 거죠. 이제 미국이나 저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해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사고 났다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났다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예, 현재는 과신하지 마시고 그래요. 운전의 책임은 사람에 있다 하시고 그렇죠. 전방 주시나 핸들 잡는 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아까 조 실장님께서 마지막 부분께서 이제 몇 가지 정책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설문을 이제 한번 띄우고 얘기를 또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정책 분야를 이제 시청자분들께 여쭤보는 건데요. 자, 우리 한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마지막 부분께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우리 시범운행 지구를 신청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 원장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원장님 생각은? 저는 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건 좀 잘해요. 뒤늦게 시작하지만 잘하고, 정책도 뒤늦게 시작하지만 아까 보니까 많이 준비했어요. 그렇죠. 뒤늦지만 빨라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가 있는데 작년에 13위였는데 전 세계에서 7위로 올랐어요, 저희가. 그런 정도로 빨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에는 두 번째, 모빌리티 서비스의 산업화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실생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해보니 안전하고 내가 조금만 주의하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효율성,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2번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예상하시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2번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이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나라 1번 기술 경쟁력은 뭐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번과 3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율주행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는 뭐 좋은 서비스 산업을 갖추어 놔도 굴러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자율주행을 서포트하는 인프라가 좀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셔서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정부 측을 좀 반영하는 있는데 우리 김 센터장님은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시민들은 어떤 거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정책이 3륜 자동차다. 그래서 1, 2, 3번이 다 바퀴로 중요한데 저는 1번이 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가 제일 앞쪽에 축으로 바퀴 있고 뒤에 그 두 바퀴는 2번과 3번이 차지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책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기 전에 아까 이제 왜 우리 화상 또 패널 두 분 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그러니까 사실 대구를 대변하시는 건 아니지만 위치가 대구에 이제 계신데 대구시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윤경수 실장님 모셔서 우리 윤 실장님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장님 나오시죠? 윤 실장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우선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가, 뭐 실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과 그다음에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오토노머스 A2G 차량을 좀 보셨는데요. 지금 국내에 등록된 자율주행 차량이 100대가 이제 넘어선 시점에 완성하게 주행을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대구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촬영한 지역도 대구고요. 대구에서는 앞서 그 한국교통연구원 사장님 말씀해 주신 그 미래 자동차와 관련돼서 그 사회적 수용성, 그러니까 그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해서 그 국민 체감형의 어떤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그 대구 국제 미래 엑스포라는 그 행사와 그다음 그 튜닝카와 관련된 드래그 레이싱, 그다음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 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희 진흥원은 앞서 그 조성호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동차 관련 정책을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추진하시면 이를 도와서 기업체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 진흥원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구의 부품 산업이 매출액 규모에서 가장 그 대구시에서 중심 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런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그 미래 자동차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패러다임 변화 시점에 그 기업 지원 역할을 하고자 그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진흥원이 보유한 주행 시험장과 그다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시범 운영지구와 관련해서 이제 실증 인프라들을 구축해서 기업들 지원 역할도 하고 계시다고. 아유,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네. 저희들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약간 그 음성적인 게 좀 그랬는데, 실장님은 뭐 잘 들리시죠? 아, 네네. 네. 뭐 하나 더 뭐 이왕 여쭤보는 김에 그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실장님은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우리 이 설문? 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민들은 어떤 정책을 가장 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사회에서 그냥 국민 체감형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서 어떤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이 그래도 같이 기술 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와 같이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국민들이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기술 경쟁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자, 우리 그 시민들은 어떤 정책을 가장 원하는지 한번 결과 한번 볼게요. 네, 결과 한번 보여줄까요? 어우, 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가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 높은데, 오히려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은 그렇게 이제 많이 뭐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타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보시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기술 경쟁력 강화.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은 좀 기술 수준이 좀 낮긴 해서 많이 지원이 필요한 것도 맞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예, 기술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자율주행 준비 지수 개념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수도 6단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제작사별로 아까 블룸버그 그게 제작사별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가 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27년에 과연 도달할 거냐, 이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거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3회 때 주로 다룰 예정이라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참 이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구나 추첨도 있죠? 이번도 있죠? 아직 안 됐어요? 네, 우리 이것도 참 우리 퀴즈 뿐만 아니라 설문도 그래서 땡기즈 비빔면 축하드립니다. 땡기즈가 많이 이렇게 닉네임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반갑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정책과 관련된 거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돼서 이제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또 어떤 건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설문 이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전혀 문제 없이 일반 도로를 왕성하게 주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할 교통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건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분야를 이제 묻는 거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뭐 어떠세요? 저거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 가장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층이 교통 약자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실수로 이제 그 사고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딱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이제 면허를 반납하고 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추구하는 그 정책 측면에서는 그 지향성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사례는 고령자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타겟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소외 교통 약자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 우리 통분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집 앞에 바로 사무실이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다행히. 우리 화성에서 오신 실장님은 어떻게 출근하세요? 저는 매일 차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 그러면 이게 질문 드리기 좋은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일 차를 갖고 다니고 제가 화물 배송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통근이라고 생각하나 이제 이걸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한 거냐 그 수요 조사를 좀 해보고 그렇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저 답변 앞서서 어떻게 설문 문제를 이렇게 누가 잘 뽑았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뭐 원장님은 이제 출퇴근은 직접 운전을 아마 안 하실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직원들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답을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처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교통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그렇죠. 대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요 많이 막힙니다. 많이 막히죠.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하면 통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다 제가 또 이제 봤고 우리 결과 한번 볼까요?
어이구, 이번에는 좀 맞췄어요, 제가. 어렵게 맞췄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방송의 큰 매력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이게 사실 100만 명이 참여해도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뭐 통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도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그러실 있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도시 계획이 가장 큰 화두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멀리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에 있는 주차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하는 이런 거라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네요. 자, 이번에 또 이제 아까 우리 화상으로 참여하면 화상 패널로 참여하신 두 분 모셨는데 이번에는 세종시에 계신 우리 추첨하셔야죠. 추첨하셔야죠. 이거. 이거는 추첨부터 먼저 하고 그럴까요? 그래, 추첨 먼저 하고 선물이 더 그럼요. 네, 선물 드리는 추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하겠습니다. 다시요. 땡기는 항상 들어가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저렇게 안 될 텐데. 자, 이제 세종시 남궁호 과장님 모셔서 우리 세종시가 얼마나 열심히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이 뭔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남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남궁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세종시에 대해서 대전에서 가깝고도 먼 도시 세종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가 출범한 지는 약 9년 정도 된 도시고요. 국가적 계획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참 많습니다. 여기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아이디어가 충분히 접목될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세종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차근차근 자율차에 대해서 세종시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이게 환상형으로 도시가 설계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충북, 남쪽으로는 대전, 서쪽과 동쪽으로는 공주, 청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율차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연구 개발 사업이나 그다음에 실증 사업, 기술 개발 사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올해부터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6개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특히 5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국가적 차원의 도시 계획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스마트 시티는 아마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하시는 만큼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이 종합화된 그런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테스트 베드로서 아니면 상용화 단계의 시발점으로서 잘 이루어진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2027년 안에 저희 미래 자율주행차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최적화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율주행 실증에 관한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첨단 산업이 시작될 때는 각종 규제와 이런 것 때문에 기술 개발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많은데요. 세종시는 다행히 국가적 테스트 베드로서 자율주행 특구가 지정이 돼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래차 연구센터라든지 빅데이터 관제센터라든지 중앙 통제적인 측면,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인프라가 차근차근 갖춰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7년 과장님.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세종시에서는 이런 모든 자율 규제에 대한 특례와 기술 개발, 연구 개발 이런 것 등을 모아가지고 연구 개발과 산업화가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예, 뭐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텐데, 뭐 이거 좀 진행을 하라는 이런 그 팁이 들어와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시가 사실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통분 문제 시청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시 사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세종시가 마련하는 차를 이용해서 해결되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이제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시민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이제 이슈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안전하고 그래서 뭐 편리하고 뭐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시민들이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께서 어느 사회적 수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 번째 이슈를 정했어요. 우리 세 번째 설문 주제 띄워줄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초등 자녀가 이게 학교 갈 때 과연 그 근처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죠. 우리 초등학교니까 뭐 민식이법도 있고 막 그래서 지금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있는 횡단보도에는 30km 그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이번에는 우리가 화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할까요? 이따가 지금 이거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등학교도 있지만 지금 중학생이긴 해요. 이제 그 애들은 뭐 하여튼 뭐 당사자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인지 뭐 어떤 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질문도 오늘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임시운행 허가를 내줄 때 네. 사실은 네거티브로 일찌감치 2016년에 네. 네거티브 개념으로 해서 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에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 예. 임시 남발을 달고 자율차는 다닐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안 되는 곳이 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게 다닐 수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그런 데서는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질문이 아주 좋은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빼고는 모든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검토를 해봐야 임시운행 차는 현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운행 차는. 예.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 질문에도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많고 또 지내다가 보면 일반 차량,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운전자로서 그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낮은 그 제한 속도는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라면 절대적으로 지키죠. 그렇죠. 그런 의문을 가질 새도 없이 당연하게 지키는 명제가 될 테니까 오히려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면 그 초등학교에서 등굣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닌다면 찬성할 것 같다. 오히려 그 주변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네. 아직은 개발 단계에서는 안 하고 아주 충분히 기술이 아주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소화가 됐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네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위험성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아예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린 저기 초등학교 근처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인 도로도 그런 건데 변호사님께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히려 더 안전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고 하겠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술력으로는 분명히 속도 30km를 해야 되는 초등학교나 학교 앞에서는 그건 아주 쉽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데이터베이스에다 놓고 그 지역 지나갈 때는 그리고 모든 랩이나 이런 데는 다 집어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통하게 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결과 한번 보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성이 많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많이 압도적이네요. 이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이게 저희 포럼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또 저렇게 이제 찬성할 수도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거지만 정책하시는 분들은 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하여튼 보도자료 낼 때 이 부분을 꼭 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상으로도 다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안 돼? 뭐 화상으로도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네. 근데 저희들이 이 질문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순전히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했냐면 교육적인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둔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 어떤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막 해야 어떤 꿈을 꾸고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달나라 착륙하는 걸 보고 꿈을 키워서 74년에 바로 창업을 해서 지금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제가 미리 할 수는 없었고. 사실 저는 예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회사 주변에 화성시 숭산 그린시티에 세설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 실증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학생들 등교길에 반응은 좋았어요, 사실. 반응은 좋았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증 사업으로 잠깐 해봤는데 저런 식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되게 안전하다는 게 또 되면 또 뭐 정부도 당연히 바뀔 것 같고요. 시간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조금 많이 그러니까 됐는데 이제 뭐 대부분 얘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아마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뭐 댓글 혹시 다른 거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따가 자 우선은 그 댓글 이런 것도 한번 보기 전에 또 제가 계속 깜빡깜빡해요. 제가 선물을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깜빡깜빡 하는데 추첨 또 하겠습니다. 아구아구 소프트 축하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무려 1시간 반 정도 이제 지나면서 의견들을 한번 여쭤봤는데 보니까 지금 앱티브가 주신 의견 중에 앱티브와 현대에서 한국에서도 시범운행을 하면서 최적화해야겠네요 라는 의견도 있고요. 역시 출퇴근이 편리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과속도 않고해서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워낙 심도 있는 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자, 저희들이 이제 약속드린 대로 퀴즈 얘기를 더 좀 해요? 얘기를 좀 더 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떠세요? 소감이 이런 식으로 우리 토크를 하니까? 이거 굉장히
그 새롭고 신선한 그 시도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 시청자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네, 어떤 것들은 공감하고 저랑 어떤 것들은 시청자들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과제를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 수용성이 그 매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 시민들은 여러 이러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봤더니 일반 시민들하고 실제 운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수용성이 크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60-70%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상업용의 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하는 그 우려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운전을 많이 해봐서 그러는지 운전이 어렵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그걸 모두 다 이렇게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일반인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아마 그거는 뭐 사실 뻔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화물 운송 그 기업은 또 다를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은 다를 거고요. 자, 우리 실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긍정적인 어떤 자극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방송에서 미국에서 그 자율차 개발하는 회사들의 가끔 사고 소식, 사망 소식까지 이제 들으면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참가하신 우리 인터넷으로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 일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마 앞으로 어떤 그 정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연구를 하시고 또 입안도 하시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 드리고 하실 때 사실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시민 전국적으로 오늘은 이제 전국적이긴 하지만 조금 약간 지역적인 참여가 좀 짙은 그런데 뭐 이렇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땡기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세종하고 대전이 이렇게 협업해야 되겠다고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 행정적인 통합 또 대전이 가지고 있는 대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행정도시로서의 세종 이렇게 하는데 혹시 출퇴근 안 해보셨죠? 출퇴근 시간에 세종을 가보시지 못했죠? 가봤어요. 출퇴근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네, 막혀요. 이 자율주행차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되려면 사실은 그 부분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통합, 행정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합, 생활의 통합, 그 다음에 불편한 거. 그건 사실 비용이거든요. 국가의 비용, 도시간의 비용인데 그걸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아까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도 통근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달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큰 문제죠. 비난 예가 세종하고 대전 출퇴근이 많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사실은 오늘 와서 처음 듣는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가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또 예비 자율주행 차량을 구매 예정인 사람으로서 좀 이제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갈 예정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세종에 제가 이제 업무차 방문을 하다 보면 제 출퇴근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겹쳐서 다니게 되는데 차량이 굉장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사실 비슷한 속도로 다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은 확실히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운행을 하는 구간이면은 좀 많이 효율적인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대전과 세종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좀 승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고
또 무인 차량도 좋습니다. 근데 자율 저는 차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 조금 더 솔직한 그런 답변을 원했는데 은근히 기대하기로는 이제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 변호사가 돼서 이제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속으로는 그런 제 생각 하고 속마음을 계신데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우리 화상소감 이렇게 우리 보니까 또 댓글에 좋은 게 있네요. 전 초등학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를 우선시하는 교통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반성하고요. 사실 일반 운전자들은 고질적으로 스쿨존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반성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더 발전시켜서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과 제도를 잘 구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리가 토론을 이어갔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토론은 끝내고요. 우리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선물을 드리기 위한 퀴즈, 스피드 퀴즈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미 오늘 다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아니면 알고 계신 거고요. 자, 스피드 퀴즈 한번 준비해 주시죠. 첫 번째 스피드 퀴즈. 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성능과 관련된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된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 그러면 X. 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스피드 퀴즈는 조금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결과 바로 볼 수 있죠? 조금 걸리나요? 대부분이 공부를 우리 땡규지 회원들은 상당히 실력이 높아서 매번 느끼는 바지만 거의 정답이 X입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추첨 바로 들어가죠? 이건 저 추첨 아니구나. 자, 이게 누적이 돼서 이제 점수 나오고요. 이거는 아까 두 번째 퀴즈인데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아까 이렇게 지역을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까 우리 서울 리포터가 얘기를 했구나. 웨이모가 600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상용화를 해서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에 있는 도시. 네. 한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이건 주관식이네요. 네, 주관식이에요. 네. 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아리조나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웨이모는 사실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그걸로는 가장 으뜸인 그런 거고 사실 우리가 타고 싶어도 이 웨이모가 안 태워주기 때문에 보호 이렇게 그런 자기네 보호하려고 우리가 우리 서울 리포터가 안 좋았었나 봐요. 피닉스 네 있고요. 피닉스가 이제 우리 유성구하고 서구 정도 크기에서 이제 완전 무인 자동차도 10%니까 60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퀴즈. 자, 요거는 우리가 언급을 좀 안 해서 좀 어려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장 약점이라고 하는 게 빗길, 눈길인데 이미 이 국가에서는 눈길을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 회사는 얀덱스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를 한 그런 거고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겠네요. 그렇죠. 네, 눈이 펑펑 내리는 대부분이 눈이 내리는 지역이라서 자, 또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러시아. 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언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그러시네요. 자, 세 번째 퀴즈 또 한번 네 번째 퀴즈죠. 이거는 이제 오늘 살짝 언급이 나오긴 했어요. 서울 리포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살짝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차 기술 수요를 위해서 앱티브와 합작 설립한 회사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게 현대자동차가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개발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기술 수요를 받기 위해서 이제 외국 회사한테 손을 잡은 거고, 그래서 합작한 회사 이름이 있는데 뭐 이것도 사실 아까 살짝 언급이 됐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하셨으면 아마 될 거고, 이것도 우리 땡기지 회원분들의 실력 테스트가 좋은. 자, 한번 답도 줄까요? 액티브, 모셔널. 어려운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거는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온 숫자라서 쉽게 아실 텐데, 우리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국가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몇 년까지 우리 자율주행차 세계 정상 추진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몇 년도일까요? 이거는 뭐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 조 실장님도 여러 번 얘기하셔서 뭐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니까 다음번부터는 이 퀴즈를 보고 좀 중간중간에 제가 좀 언급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지. 자, 정답도 확인할게요. 몇 년도일까요? 2027년, 30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아마 이게 점수 집계가 아마 금방 될 것 같고요. 자, 50분께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좀 드릴 건데요. 뭐 하여튼 다음 3회도 남았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식의 포럼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 장들께서도 이게 어떤 시민과 또는 국민들과 비대면으로 이제 직접 소통하는 이런 비대면 타운홀 미팅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럴 때는 뭐 선물 더 푸짐하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50분 정도, 50분이 이제 선물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드리고요. 하여튼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고 또 논의들을 또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났고요. 다음번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9월 17일 날 목요일인가요? 그날이? 목요일 날 4시에 이런 방식으로 그때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